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금 2주 가까이 됐습니다만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 제재로 러시아 국가 부도설까지 돌고 있지만 러시아는 철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3차 협상까지 진행 중인데 지금 공격은 계속되고 있나 봐요?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은 일단 인도적인 대피로를 5개 주요 도시에서 열었고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0시인데요. 예. 9시쯤에 폭격을 일단 멈추고 예. 조금 전 10시부터 일부 도시에서는 대피를 시작했다는 그 우크라이나 예.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수미라는 곳에서 일단 대피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수도 키이우 또 하르키우 제2의 도시.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그 지금 시작된 그 수미라는 곳은 하르키우에서 조금 아래쪽 남쪽입니다. 네. 북쪽 수미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르니히우, 그다음에 키이우, 그다음에 마리우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대피가 오늘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일단 수미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남부 쪽에 보시면 오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데사 쪽에 일단 러시아군은 총 공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장악해 놓은 헤르손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15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이쪽으로 탱크하고 장갑차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쪽에는 계속 무차별 폭격이 있었는데 아마도 조금 전에 발표대로라면 조금 전에 일단 폭격이 멈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주목할 만한 오늘 전황 중에는 러시아군의 장성 중에 두 번째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 41군 수석 부사령관인데요. 게라시모프 소장입니다. 하르키우 쪽 전투에서 사살했다라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했습니다. 예. 러시아군이 악명을 떨쳤던 전투가 있습니다. 1999년 체첸 전투, 2차 전투, 그리고 2015년, 16년 시리아 내전. 이때 참전을 했었던 군인이고요.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도 훈장을 받았던 그 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죠. 러시아군 장성 두 번째 사망자인데 아마 사기의 영향을 꽤 미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된 일인지 러시아 공군이 지금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그 군용기를 전투기를 여러 대를 격추시켰다고 하면서 조종사들 생포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걱정은 민간인 거주 지역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뭐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일도 있고 참 걱정입니다. 자세히 좀 나눴다고요. 네, 일단 오늘 대피가 시작되고 있다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잘 대피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한 민간인이 외신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은 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보이면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타임즈가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이르핀이라는 곳이 그 수도 키이우에서 이제 가까운 인근 도시입니다. 여기서 피난을 가다가 박격포를 맞아서 가족 6명이 숨진 그 사진을 그 시신 사진을 이례적으로 일면에 실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런 사진을 잘 씻지를 못하는데 이 참상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는 길에 폭격을 당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어린 아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이 그 호스토멜이라는 공항이 있는 곳 키이우 부근의 초기 격전지인데 여기서는 시장 집을 찾아가서 시장을 살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요. 네. 또 키이우의 남부에 마르킬리우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12살 소녀가 포함된 일가족이 또 폭격을 받고 숨졌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좀 전 말씀드린 이르핀에서 살아남은 시민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Шоколад був, дитина йшла на зустріч, хотів дати шоколадку. І там сім'я була, 4 чоловіка. Вижила тільки мама. Дитина років 13-15. Они сейчас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стреляют по жилым комплексам. Они уже не стреляют по объектам. В школы попадают, они попадают в другие объекты, в поликлинику, рядом. Это происходит. There's nothing to help, there's nothing to build or defend. There's nothing. И понимаю, что я их оставила там на смерть. Мужу говорю, возвращайся за родителями. Возвращайся, забери этих родителей, потому что я не смогу жить. 너무나 안타깝네요. 13살, 15살 아이들, 아주 6살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러시아 공격에 희생당하고 있는데 미국 뉴욕타임즈가요. 앞으로 사태 전개에 대해서 3대 시나리오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좀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3대 시나리오입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친러 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뉴욕타임즈는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푸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예. 계속 강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계속 항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이나 과거의 베트남처럼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타협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군사력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푸틴 정권이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네. 영국의 싱크탱크 CER 경제회복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산한 러시아의 지금 하루 전쟁 비용이 우리 돈으로 25조 원,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5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틀 동안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보름 가까이 됐거든요. 13일 됐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썼다면 3천억 달러 정도 이상을 썼다는 얘기인데 러시아의 1년 GDP의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네. 러시아가 현재까지 미사일을 발사한 발수가 네. 이미 그곳에 비축해 놓은 곳의 95%를 발사했다. 거의 다 썼다는 겁니까? 예, 네. 미국 국방부의 분석이 있었고요. 예.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러시아가 협상에 어쩔 수 없이라도 좀 더 적극성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원하겠는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처럼 가면 제일 좋죠. 푸틴 정권 위기 직면하고 우크라 완전 철수하고. 네, 예.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이 중에서 혹시 가장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두 번째 시나리오에 네. 해당하는 것일 텐데 사실 그동안은 러시아가 진짜 속내는 뭐냐, 진짜 어디까지 가려는 것이냐에 예,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윤곽을 알 수 있는 러시아 크렘린궁 대통령궁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개헌입니다. 헌법 바꾸라는 겁니다. 중립국화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쪽으로 해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돈바스 지역 여기 예. 두 곳의 공화국을 친러 공화국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이걸 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14년에 자신들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이것도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예. 이것까지 이제 승인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더 이상의 영토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땅은 우리가 노리지 않겠다. 그리고 군사작전, 그러니까 전쟁은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네. 우크라이나에서 집권당 국민의 종 그 대표가 이 대표가 이제 협상단에도 실제 들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나토 모델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 이제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영토 문제, 그러니까 돈바스하고 크림반도 이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지금 결사항전하고 국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황, 그다음에 서방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경제 제재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견디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의 협상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주목할 만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미국이 이제 어제부터 러시아의 원유 네. 수출을 막겠다. 그걸 동맹국들하고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액이 지난해 135조 원입니다. 예. 전체 수출의 4분의 1입니다. 러시아 수출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막게 되면 이제 큰 타격인데 그렇겠네요. 그건 예. 유럽은 좀 소극적이고 네. 유럽의 25%가 러시아에서 들어오거든요. 유럽 승인들. 예. 미국은 8%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에서 네. 들어오는 네. 게. 네. 조금 온도차가 있어서 마지막 카드, 최후 또는 최강의 카드로 좀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관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협상이 타결돼야 됐고요. 그리고 특히 민간 희생, 어린이 희생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